오늘은 타로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타로 해석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기쁜 소식 하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저의 첫 공식 출간 도서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번 책은 타로를 처음 접하는 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일상생활 속 예시를 많이 담았고요. 특히 제가 직접 그린 일러스트와 그림 퀴즈를 넣어서 재미있게 공부하실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타로의 가장 기초적인 내용부터 또 실제 리딩을 미리 경험해 볼 수 있는 초중급 맛보기 실전 코너까지 담은 입문서입니다. 출간 기념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더보기 링크나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서 자세한 내용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책을 보면서 정말 쉬운 타로 해석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로를 처음 시작하시면 왠지 이 완드 10번 카드처럼 안 좋아 보이는 카드는 쉽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이 카드는 뭐 그냥 안 좋네, 힘든 카드네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카드일수록 처음에 기초를 잘못 잡으면 나중에 여러분의 발목을 잡는 카드가 되기도 해요. 또 이제 입문자분들이 헷갈리실 수 있는 카드가 구도가 비슷한 카드들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펜타클 2와 소드 2번을 한번 뽑아 놓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카드인 바보 카드도 한번 뽑아 보도록 할 거고요. 또 완드 10번은 뭔가 안 좋아 보이지만 이렇게 컵 10번처럼 좋아 보이는 카드는 또 마냥 좋다 이런 말 외에는 말문이 막힌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안 좋게만 보이는 카드, 좋게만 보이는 카드, 구도가 비슷한 카드,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카드 하나 섞어서 함께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완드 10번입니다. 인물이 10개의 나무 완드를 한꺼번에 들고 가고 있습니다. 혼자 감당하기 버거울 만큼 많은 짐을 안고 있는데요. 인물이 안고 있는 이 완드라는 이제 상징, 나무 그림이에요. 이 나무라는 걸 생각해 보시면 생명력이 강하고 또 어떤 도구와 같은 물건을 창조하기도 하고 나무로 만든 도구로 또 일도 하죠. 즉 이 완드는 사람의 어떤 욕구나 에너지 또 행동, 일 이런 걸 상징하는 겁니다. 근데 인물이 그걸 가득 안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일과 또 뭐 부담과 노력을 안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본인이 발휘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에너지를 발휘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일러스트를 이런 그림을 그렸는데 어렸을 때 심부름을 해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짐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눈앞이 하얘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름에 그 무거운 수박 같은 거 들면은 그 끈이 재질이 수박의 무게가 무거울수록 엄청 가늘어지잖아요. 무게 때문에. 그럼 손이 막 손바닥이 터질 것 같죠. 코앞이 집이 보이는데 아직도 멀었나? 이런 생각만 하게 되죠. 당장에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일 또는 큰 일, 또 부담 이런 걸 안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시야가 좁아진 거죠. 그래서 이제 예시도 보면 여러 업무를 떠맡아서 밤늦게까지 일하는 경우도 해당될 수도 있고요. 또 연애에서 모든 것을 책임지고 끌고 가려는 경우도 이런 상황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해한 것을 바탕으로 한 문장 정도로 정리를 하면은 많은 일과 책임을 떠안아서 과중한 부담감을 느끼고 시야가 좁아진 상태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는 펜타클 2와 소드 2번입니다. 뭐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는 이 두 장의 카드가 뭐가 헷갈리냐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는데 또 이제 헷갈려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뭔가 두 개를 들고 있고 뭔가 애매해 보이고 이렇기 때문에 이게 타로에 처음 입문하신 분들은 헷갈릴 수 있는 구도의 카드 두 장이 되겠습니다. 고백하자면 저도 타로 독학을 처음 시작했을 때 이 차이를 명확하게 설명해 준 자료가 없어가지고 실전에서 이 두 장의 카드가 함께 나오면 뭔가 그냥 둘 중에 한 장만 좀 해석을 하고 한 장은 대충 얼버무렸 기억이 납니다. 진짜 돈을 받고 하는 상담은 아니었고요. 연습하는 상담이었는데 그랬던 기억이 나요. 펜타클 2를 보시면 인물이 저글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등 뒤에 이제 파도가 넘실대고 있는데 이 인물이 처한 상황 자체가 저글링을 하고 있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균형을 잡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들고 있는 거는 펜타클이라는 상징인데 동전 모양이잖아요. 실전에서 돈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돈을 포함해서 모든 현실적인 가치나 물질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은 현실적으로 나는 내 현실은 출근도 해야 되고 뭐 집안일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그런 현실에 처해 있다면 그 두 가지 현실이 다 펜타클로서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돈만 나오는 건 아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메비우스의 띠죠. 무한대 표시. 문제는 이런 현실적인 어떤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면 적극적일 수밖에 없겠죠. 잠시라도 한눈을 팔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보통 완전히 똑같은 뭐 두 개의 현실, 두 개의 무엇이 반복되는 상황이라기보다는
경우에는 하나가 또 다른 하나를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하나를 취하면 또 다른 하나가 발생하는 그런 상황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에도 매운 것을 먹으면 단 음식이 당기고 단 것을 먹으면 매운 음식이 당기는 이런 일러스트를 그려놨는데요. 저글링이라는 게 펜타클 하나를 공중에 띄우면 다른 하나는 손바닥 위로 내려오죠. 그러니까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계속 반복되는 상황이기도 한 거예요. 반면 소드 2는 어떤가요? 안대를 쓰고 있죠. 앉아 있어요. 타로에서 이 물은 사람의 내면, 감정을 나타내고요. 인물이 들고 있는 이 검, 소드는 생각이나 이성, 판단력, 영향력을 의미하는 상징입니다. 안대를 쓰고 있어서 등 뒤에 자신의 내면, 감정, 원하는 것, 이런 것을 알아차리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내 손에 어떤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나 선택권을 쥐고 있지만 어떤 것도 하지 못하는 상태죠. 펜타클 2와 구도가 비슷하지만 많이 다르죠. 펜타클 2는 적극적으로 어떤 상황을 반복해서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 반면에 소드 2번은 둘 중 어느 것도 못하고 또 현 상태를 계속 유보하고 또 유지하는 그런 상태인 거죠. 상황이 계속 굴러가는 것과 멈춘 것은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러스트도 물냉과 비냉 중에서 선택하지 못해서 계속 식사를 못하고 이 상황을 유보하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 비유를 해놨어요. 펜타클 2는 매운 걸 먹으면 단 것을 먹게 되고 단 음식을 먹으면 다시 매운 걸 먹게 되는, 그러니까 뭔가 상황이 진행은 돼요. 이런 상황이라면 소드 2는 그냥 멈춘 거죠. 굴러가지가 않습니다. 이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음은 바보 카드인데요. 인물이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작은 보찜 하나 들고 절벽 끝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손에는 흰색 꽃을 들고 있는데 보통 붉은색의 장미는 사랑과 열정을 나타낸다고 하잖아요. 당연히 이 흰색 꽃은 순수함을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비록 이 보찜 하나에 옷 한 벌, 가진 것은 작지만 순수함을 가지고 있어요. 이 절벽은 여태까지 이어져 오던 길이 끝에 다다른 거죠. 그래서 이전 이야기의 끝이자 동시에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곳입니다. 이전 이야기의 기준에서 보면은 이제 기존의 이야기에서 벗어난 상태이고요. 새로운 이야기의 기준에서 보면은 아직 제대로 시작되거나 갖추어진 건 없는 거죠. 타로에서는 이렇게 양면을 동시에 바라보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절벽이 위험한 현실을 나타내기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태까지 기존의 이야기만 걸어오던 사람이 새로운 이야기에 앞서서 경험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그냥 순수한 소망만 가지고 나아가기 때문에 그게 이제 또 절벽으로 표현되어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옆에 이제 개 한 마리가 있는데 이런 사실을 알려주는 존재예요. 하지만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포인트죠. 하늘에는 해가 떠 있는데 쉽게 생각해서 해가 뜨면 새로운 하루,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죠. 즉 바보 카드를 정리하면 이전 이야기가 끝나고 아직 준비된 것은 부족하지만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고 싶은 어떤 순수함, 또 자유로운 상황,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 인물은 가진 게 이 두 개밖에 없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자, 마지막 카드는 컵 10번인데요. 처음에는 이렇게 좋아 보이는 카드를 보면은 이 카드는 쉽네, 실전에 나오면 좋은 거네, 이렇게 넘겨짚고 지나가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오히려 이런 카드일수록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는 실전에서 좋다 나쁘다 이런 말밖에는 말이 안 나오고 말문이 막히고 풍부한 해석이 안 나와요. 그리고 왜 좋은지 왜 나쁜지 이것도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타로 카드 78장 중에서 뭐 나빠 보이는 카드, 좋아 보이는 카드를 다 그냥 대충 넘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나중에 타로 경력은 점점 쌓였는데 내가 대체 어느 카드에서 어느 포인트에서 막혔길래 해석이 왜 이렇게 단순하고 말이 안 나오지? 원인을 못 찾게 됩니다. 이게 다 이제 타로 기초에서 원인이 있어요. 딱 봐도 좋아 보이고 딱 봐도 뭐가 힘든 것 같고 이런 카드일수록 더 구체적으로 상황을 좋다 나쁘다 구분하지 말고 객관적으로 있게 딱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림을 보면요, 가족들이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저 멀리 작은 집도 건물도 보여요. 그 하늘에는 무지개가 떠 있는데 무지개는 비가 내린 다음에 나타나는 존재죠. 즉 한때 이 가족에게는 어려움과 시련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시기가 지나니까 이 무지개 외에는 사실 뭐 크게 보이는 게 없잖아요. 가진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행복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이 건강할 때는 이것도 가지고 싶고 저것도 막 가지고 싶고 이런 욕망이 들지만 막상 몸이 조금만 아파도 아, 건강이 최고구나. 건강만 하면은 뭐 더 이상 소원이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다가 딱 몸이 건강해지면은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 행복하고 평화롭고 그렇죠. 그런 상황인 겁니다. 컵은 타로에서 감정을 나타내요. 앞서 이제 물은 사람의 내면을 나타낸다고 말씀드렸죠. 컵은 그 내면을 담는 그릇이죠. 그래서 내 마음, 감정 상태를 나타내는 그런 상징입니다. 무지개 위에 컵이 가득 차 있죠. 즉 어떠한 시련의 시기, 어려움이 끝나고 그 상황 자체만으로도 충만한 감정을 느끼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상황을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런 그림을 한번 그려봤어요. 여기 컵라면 하나에 행복해하는 부부의 모습을 그려놨는데요. 여태까지의 문제가 해결되면은 편의점에서 컵라면만 같이 먹어도 행복하고 또 마음이 가벼울 수 있잖아요. 그런 상태로 이해를 하시면 쉽습니다. 그럼 여태까지 살펴본 카드들을 연결해서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고 해석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혼자 버겁고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일과 부담을 가지고 있었어요. 한여름에 무거운 수박 들고 가면서 손바닥이 터지는 것 같았는데 곧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상황이 계속 반복되네요. 그 짐을 덜면 또 다른 짐이 들어오고 계속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자체를 멈춰요. 그냥 단지 이런 상황을, 이런 일을 하고 있을 뿐이죠. 유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곧 그 상황을 벗어나죠. 그래서 그 부담감으로부터 해방되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끝이 나고 새로운 가능성이 열려요.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야 할지는 모르지만 그 자체로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그 어려운 시기가 지나니까 더 마음이 충만해지고 그 자체만으로도 평화롭고 안정됩니다. 이런 하나의 이야기가 완성이 되겠죠. 한마디로 정리하면 버겁고 어려운 시기가 반복되다가 해방돼서 이제 평화롭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마치 현재 직장에서 혼자 맡은 일과 부담이 너무 커서 힘들어하다가 퇴사나 이직 후에 당장 큰 성과는 없어도 그 어려움을 벗어난 것만으로도 자유롭고 평화로움을 느끼는 상황처럼 보입니다. 자, 이렇게 어떤 특정 상황으로 또 상상이 되신다면 스토리텔링은 성공적으로 하신 겁니다. 실전 상담에서는 내담자의 그 고민이나 겪고 있는 문제가 내가 그 문제에 직접 가보지 않아도 지금 이렇게 떠오르는 것처럼 아주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머릿속에 상상이 될 거예요. 오늘은 타로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카드를 함께 해석해 봤습니다. 처음에는 카드의 핵심 상징을 이해를 하고 그 상징들을 연결해서 하나하나의 상황으로 만드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리고 카드와 카드 사이를 연결해서 하나의 이야기로 만들고 실제라면 어떤 장면일지 상상해보는 것도 좋은 연습 방법입니다. 물론 사원서와 같은 기본적인 개념은 카드만 봐서 알기는 어렵고요. 따로 공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이제 카드 속 상황이 더욱더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모든 일은 첫걸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처음 기준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이후의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남들보다 조금 늦어도 괜찮습니다.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자신만의 속도와 길이 있습니다. 지금 보신 이 타로카드 해석에서도 첫 시작이 힘들었고 그 어려움이 반복되었기 때문에 그 어려움에서 해방만 돼도 이렇게 행복한 것처럼 모든 출발점, 첫걸음, 기준은 첫 시작이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자신만의 속도와 길이 있습니다. 타로카드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좋은 친구가 되어줄 겁니다. 여러분의 앞으로의 선택과 열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의 성원과 응원에 더 좋은 영상과 컨텐츠로 보답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